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요즘 암보험 너무 어렵죠? 특약도 종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회사별로 내용도 굉장히 달라서 어떻게 가입을 하면 좋을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암보험이 쭉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나는 과연 어떻게 암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옛날 암보험은 단순했거든요. 그냥 암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비 얼마, 그리고 암으로 수술을 하면 수술비 얼마, 그리고 암으로 입원을 하면 입원비는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 이게 전부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 10월 달에 메리츠 화재에서 또또암 보험을 출시를 하면서 암보험이 지각 변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메리츠 화재의 또또암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한번 암이 발생하신 분들이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전이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암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트렌드도 굉장히 바뀌면서 암보험이 점점 진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메리츠 화재에서 판매하고 있는 또또암은 어떤 형태의 암보험이냐? 예전의 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떠한 암이든지 최초 진단비를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또또암은 통합암 진단비라고 해서 총 30여 종의 암을 10가지 종류의 암으로 구분을 하면서 각 해당되는 부위가 될 때마다 암 진단비를 중복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좀 자세히 풀어서 보면 총 30여 종의 암을 이렇게 10가지 형태의 암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각 부위별로 암이 생길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암 진단비를 한번 드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또 암 진단비를 드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또 암 진단비를 드려서 최대 10번까지 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45세 남성인 분이 최초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이후에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이 됐느냐? 위암으로 최초의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간으로 전이가 됐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또 암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암 진단비, 간 전이암 진단비 이렇게 2번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으로 최초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유방암 진단비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폐암으로 진단을 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유방암 이후에 또 폐암 진단비를 또 추가로 받으시는 그러한 형태의 통합암 진단비가 인기를 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리츠 화재의 또또암 보험이 인기를 끄니까 롯데손해보험에서 팔팔암이다라고 해서 2023년도 6월 달에 또 출시가 됐죠. 요거는 암 진단뿐만 아니라 전이암, 재발암까지도 총 8개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각 항목별로 해당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암 진단비를 최고 8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전이암도 최대 8가지로 구분을 해서 최대 16회까지 암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88암 플러스라고 해서 재발 잔여암도 총 8개로 구분을 해서 최대 24회까지 암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세분화돼서 암 진단비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롯데 손해에서 판매하고 있는 88암도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험회사에서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걸쳐서 암 주요 치료비가 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는 뭐냐? 암으로 진단을 받고 났더니 치료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살펴봤더니 주로 수술을 하거나 항암 약물 치료를 하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나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마다 최초 한 번 수술이나 약물 방사선 치료를 하면 연간 1회 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이러한 행위를 10년 동안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또는 약물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때마다 보험금을 주고요. 각 연간 1회 한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삼성화재에서는 보장 어카운트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암 진단을 하고 나서 치료를 계속해서 10년간만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기간 내내 연간 1회 한 보장을 하는데, 치료 수술이나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됐죠. 암 주요 치료비하고 삼성화재의 보장 어카운트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삼성화재 보장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세 가지를 각각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주요 치료비를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으면 수술을 하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더라도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런데 삼성화재 보장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고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을 경우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수술했을 때 1,000만 원, 약물 치료를 했을 때 1,000만 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하면 3,000만 원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 10대 조여암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할 때마다 각각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을 하니까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또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가 비급여 치료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또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할 때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으로 처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비급여로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고 여기에서 3,000만 원, 여기에서 1,500만 원, 여기에서 1,500만 원, 여기에서 3,000만 원 해가지고 총 9,000만 원까지 매년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 암 주요 치료비는 최고 10년간만 보장을 했다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을 경우 100세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보장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보장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거에 반면에 암 주요 치료비는 1년에 한 번씩 10년간만 보장을 됐는데 지금 삼성화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러한 보험은 각각 회차마다 지급이 되면서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는 걸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암보험을 가입을 하면 100세까지 평생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암보험이 진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화재에서만 이렇게 판매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손해보험사, 다른 생명보험사까지 전부 다 100세까지 비갱신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어때요? 비싸겠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50대, 60세가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나도 보장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국생명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암 치료비를 가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틈새를 공략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암 진단비를 5,000만 원, 1억 이렇게 가입하기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암 주요 치료비를 100세까지 연간 1회한으로 이렇게 하기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틈새 상품으로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각각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를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진단비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약물 치료비 5,000만 원, 방사선 치료비를 5,00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최고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서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주요 치료비를 100세까지 이렇게 하기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고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니까 보험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선에서 최대 1억까지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틈새 상품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느냐,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을 하느냐, 또는 이렇게 약물 방사선 치료비를 이렇게 가입을 하느냐, 요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입을 하면 좋을지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암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추천 플랜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흥국생명에서 항암 약물 치료비를 최대 5,000만 원, 방사선 치료비를 최대 5,000만 원,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까지 추가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암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00세까지 연간 1회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중입사 방사선 치료비를 가입하는 게 좋을지 정말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각 연령대별로 이렇게 가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추천 플랜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2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이가 굉장히 빠르죠. 혈기 왕성하고 건강하시다 보니까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나서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40대, 50대에 또 다시 재발하는 위험도 크고요. 그리고 나이가 젊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런 2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 진단비도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또 흥국생명에서 판매하는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런 것들도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하시고 암 주요 치료비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충분하게 진단비도 가입을 하고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도 충분히 가입을 하시고 암 주요 치료비까지 가입을 하셔도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대, 4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똑같이 전이가 빠르고 재발 위험도도 높지만 또 가족 부양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비도 충분히 가입을 하시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도 충분히 가입을 하시고 주요 치료비까지 가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50대 이상이 되시면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진단비는 한 2천만 원 정도 기본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고 저렴한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를 많이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면 주요 치료비까지 가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0대가 넘어가시게 되면 발병률은 더 급증을 하시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지지만 또 이제 기존 병력이 있으셔서 가입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러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60대 이후가 되면 진단비는 최소로 준비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만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게 암 치료비를 준비를 하실 수 있더라. 암 주요 치료비는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현명하게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천 플랜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적으로 진단비, 그다음에 주요 치료비,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명하게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